자, 오일시서 이게 꼭 5인자 까고집 그저 예약해 놓으려고 그랬더니 지금 아마 런치 타임인지 네, 전화 안 받았어요. 합적 기음이 괴즉 조소 약언 기유 각유 기오 신이 무한 일합냐 감의 순지 이합냐 시화 기윤 삼합냐 지묵 상발 사합냐 우연 욕서 오합냐 신거 체류 일괴야 의위 세불 이괴야 풍저 일당 삼괴야 지목불칭 사괴야 정태수라 오괴야 이것이 그 유명한 그 오계 오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합 오계라고도 하고 오계 오합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5가지 합함과 5가지 어그러짐 서였을 때 이거 인용 참 많이 이것도 인용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또 한때 글씨를 쓸 때 그 어그러짐도 있고 합함이 있다. 합하면 유미 뭐 그릇도 아름답고 또 아리따우며 그 어그러지면은 줘서 시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경우가 5가지 합함이고 어떤 것이가 그 5가지 어그러짐인가를 간단히 설명한 건데 한 번 좀 더 음미할 만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요것만 이렇게 해서 번역만 하더라도 작품이 되는 거야. 한글 번역만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만약 뜻이 자기한테 와 닿는다. 글을 쓸 때 자기한테 좀 와닿아야 돼, 그렇지? 시인이 그 정신이 그 뭐 편안하면서 그 한가로움에 힘쓰는 것이 첫 번째 합함이고, 감해 은혜를 느끼고 그 아는 것을 따르는 것이 두 번째 합함이고, 때가 그 화기하고 그 윤택한 것 그것이 세 번째 합함이고, 종이와 목이 서로 바라는 것이 네 번째 합함이고, 우연히 그 글씨를 쓰고자 하는 것이 5번째 합함. 이 중에서 우연 욕사가 제일 좋아요. 우연히 글씨 쓰고자. 그러니까 억지로 쓰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쓰고자 할 때가 어떤 때냐면요, 공부를 많이 할 때다. 확률적으로. 그 말을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많이 읽고 뭐 어떤 뭐 변화 뭐 이런 거에서 뭐 내가 뭘 느꼈잖아요. 그러면 쓰고 싶지 않나? 네. 물론 결과는 써도 안 되지만 그래도 쓰고 싶잖아. 그런 것이 우연이에요. 그때 글씨가 나도 그리고 참 내가 하나 그런 거 얘기 좀 해주려고 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글씨 중에 저 뒤에 있는 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봤었을 거예요. 조그만 거. 여기 있는 거 많이 봤죠? 뭐냐 이 가방 네. 면에 저게 보면 저게 좀 나는 그 고아함을 느껴. 이거네. 저게 글씨가. 근데 저게 어느 때 쓴 거냐면요. 지금 왜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하냐면은 관계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저런 것만 쓰다가 중국 가서 이제 그런 걸 여러 가지 보고 해서 좀 뭐 깨우침도 좀 있고 또 생각하는 바도 있고 막 그랬었을 때 저 작품을 했는데, 저 작품은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전통식만 이렇게 쭉 고집해가지고 그런 것만 많이 썼던 상태에서 비로소 그 깨달음을 갖고 쓴 것이어서 초보 변화야. 그러니까 저게는 전통티도 많이 있고 좀 자유롭게 되는 거야. 옛날엔 저렇게 내가 자유롭게 쓰지 못했어. 옛날 글씨 아시잖아요. 이렇게 좀 막 거의 막 좀 그렇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저런 글씨를 내가 지금 쓸 수가 없어. 이미 변화에 더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다시 전통, 이전은 내가 그걸 싫어했어.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최고의 어떤 전통 기량들이 거의 지금 고갈 상태와 거의 녹록하게 이렇게 녹진하게 됐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생각의 이런 변화를 생각해서 가지고 나면 조금만 변화해도 글씨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 맛이. 내 체험으로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변화로 치닫기 시작하면은 변화의 변화를 낳게 돼. 변화 속에서 또 변화를 찾게 된다. 그러니까 저거 보면 그런 순수함이 좀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나 지금도 저렇게 못 써. 저렇게 쓰고 싶은데 언제 한번 저걸 쓰려고 붓을 들고 한번 써봤어. 벌써 내 몸이 날라가. 안 돼. 못 써. 그러니까 글씨가 잘 쓴 건 아니지만 볼수록 좀 고한 사람은 볼수록 그런 거야, 그치?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니까 이런 거가 좋은 거가 바로 그런 거지. 이거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내 말에 자극을 받아서 우연욕설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또 작품할 때 맞춰서 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가 좀 달라, 그치? 안 해봐서 몰라. 그래 달라. 자꾸나.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요 또. 나 만나면 어떡하냐? 내가 죽일 놈이지. 김준수 씨 뭐라고 한마디 해봐. 맞아, 선생님 죽일 놈이에요. 아이 참아 그런 얘기 못하죠. 참아. 마음속에 있는데 그걸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가장 좋은 거가 내가 만약 그런 경험을 안 했었으면 말을 못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저렇게 하니까 믿어도 돼. 왜 한숨을 쉬고 그러세요? 어? 그러니까 진짜 코미디는요. 막 지금 뭐 개그맨이 없어져서 또 그 개그가 또 좀 부활했다고 또 그러는데 사람들이 실망하는데 그 실망하는 요소들을 내가 전문가들 이렇게 쭉 하는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그 본질보다도 웃기려고 하는 행위가 너무 많다는 거야. 어거지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글씨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나한테는 도움이 돼요. 옛날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좀 잘 안 웃기는 사람인데 가끔 뭐 이게 최고의 개그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때 당신은 재미가 없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아니고 이렇게 하고 하면 그게 뒤에 그게 진짜 개그라. 따라서 그게 진짜 변화라.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연득서 이런 거 해가지고 글을 우선 자기가 좋은 글을 골라야 돼. 마음에 맞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파필서 같은 거 뭐 내가 이렇게 뭐 했던 거 이런 거. 그때도 그거 참 재밌게 했었는데 재미있었나? 나만 재미있지? 왜 웃어? 이거? 비싸. pik한 게 있어. 이거 재밌게 그때 썼어. 그래서 내가 파격 썼는데 정판교의 그 골격은 평범하지 않다. 평범할 수 없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 뜻에서 나온 거지. 평범하지 않은 거가 자기 뜻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팔자, 8글자는 이게 무슨 단어야? 쫙 잡는다는 거야. 그 문제 그 요점을 잡아서 좀 더 뭐 하니 고1 옛것을 배울 때 불가이고 옛것에 얽매이지 않아야지 돼. 옛것에 그것이 그 도리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파격서는 곧 6분반 서이고 이것이 바로 서단에서 홀로 한 그 기치를 세운 또 하나의 예의다. 내가 이거 글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이 글귀를 번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난 공부하다 그런 글귀가 있으면 딱 오려놔요. 내 스크랩 책이 하나 있어. 그래서 제목은 파격서. 그러니까 글씨도 조금 파격적이어야지 되지 않나? 저걸 꼬박꼬박 이렇게 쓰면 물론 이것도 꼬박 썼지만 파격사 아닌데. 네? 파격이 아닌데. 파격서 아니야? 너무 얌전하게 쓰셨나. 내 의도를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 글씨가 너무 얌전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얌전한 것 같아도 저 정도 변화도 한글에는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거가 그런 거야. 아까 저 정도 변화하면 좀 괜찮아. 거기서 더 변화가 막 하니까 안 좋아서 내가 여기서 다시 좀 옛날식으로 돌아가려고 또 그러는데 이제 한글을 조금 더 미친 듯하게 한번 이제 내가 한번 그렇게 써보겠다고 그러고 올해 한번 그렇게 한번 내볼까 뭐 하나 좀 이렇게 한쪽에 좀 강한 걸 해서 가독성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좀 막 좀 그런 마음이 충만돼 있어. 글씨 서예를 쓰고 싶다는 얘기야. 한글 서예 작품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야. 한글 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궁금해가지고. 여러분이 시도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원래 미치는 소리 듣는 거가 좋은 거야. 처음 미치는 소리 듣는 거가 원조야. 다 보면 음식이니 뭐 아니면 기타 이런 것도 보면은 그 미친놈에서 우연히 나온 거야. 그지? 피난민에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두드려 박은 거가 짬뽕. 부대찌개. 뭐 아무튼 다 그런 거야. 시수에서 나온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일본도 이렇게 막 한참 전쟁 중에 그 어떤 그 뭐 이렇게 배 타고 그 걔들은 주로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먹을 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생선 잡아서 밥 뚜껑을 가지고 생선 해가지고 그게 초밥. 그러니까 그게 그 필요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 뭐 만드는 거가 아니라고. 난 서예에서 그런 걸 자꾸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미리 생각을 하고 미리 그래서 깨달으면 안 되는 거야. 위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근데 위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도. 바로 자기 위에 선배밖에 없어. 그 전에는 아니었어. 그치? 또 뭐 또 우기려고 또 이성진도 자기 왜 선생님 뻘 되는 그 정도에서만 그랬었지 그 위에는 더 안 그랬다고. 그 전엔 더 자유로웠어.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 안 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 그치? 뭐하러 그런 거 골치 아파 생각해. 지금 대개들 이렇게 보면 다 손자까지 있을 거라고. 그죠? 지금 그러면은 저번에도 내가 뭐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그랬었는데 우리끼리 통하는 말 있잖아. 그러니까 저 보면 뭐 쑥하고 무슨 여러 가지 뭐 깐부기도 먹고 막 이러는 거를 애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럼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 근데 그게 몇십 년이 아니야. 그지? 우리 내과에서 뭐 물고기 잡고 저랬다고
큰일 나는 줄 알지. 이제 60년 전이고요. 60년. 그다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야. 시대가. 그러니까 걔들 세대는 그 우위가 몇 년 저기 있어도 그거는 까마득한 옛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내려온 거고. 우리가 언제 무슨 52시간 무슨 일요일 날 놀고 무슨 뭐 토요일 날 놀고 한 적이 어딨어 옛날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체험을 했었잖아. 근데 그걸 애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 설득력이 부족하니까. 그 강요하면 안 틀어지잖아 서로가, 그지? 그 인정해주고 서로 하고 그러지만 한글도 내가 보면 그런 것 같아. 언제까지 그 기간을 한번 따져보라는 얘기야.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세계로 갈 수 있고 나의 정체성을 어디다가 둬야지 되겠고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보는 거가 어떨까? 아 지금 내 강의 좋았어 안 좋았어? 맞아요. 이거 뭘 얘기를 하면 반응이 있어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 네. 요거까지만 하고 좀 그렇잖아. 저 같이 뭐 토론한다고 뭐 그랬었었죠, 그죠? 아니야. 뭐 허학균이 뭐 보내지 않았었어? 자기 곤란한 거 무조건 안 모르려고 보셨나 그러고. 보다.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잘하셨어요. 다 봤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 갔다 와가지고 제일 먼저 그 아무튼 수업하는데 수업 방식을 제일 그뭐 학교니까 그런 게 참 불가능한데 가능한 거지. 제일 먼저 내가 한 거가 수업 없다고 그랬어. 수업 없고 토론이다. 수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 처음만 내가 해주고 이렇게 어른들 좀 한다. 개론 저기 해주고. 그래서 주로 토론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입이 떠지고 눈이 보여져. 내가 그걸 어떻게 느꼈었냐면 물론 미국 가보다 공부 방식도 더 달라지고 저렇게 했었지 모르겠지만 전 중국 갔었으니까 중국은 난 16분밖에 공부 안 했는데 그 주로 딴 사람들 대학원 그때 사학과 그 중국 애들 누가 하나를 알았어. 내가 석사 이제 논문 쓰려고 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니들 공부 어떻게 하냐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1학기 들어가가지고 그 토론식을 공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과 같은 시간이다. 그러면은 왕이지가 서보가 주제잖아, 그지? 그러면 서보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토론한다. 그걸로 끝이야. 그럼 다음 시간에 하고 나면 저 선생님이 좀 각자 뭐 저번에 말한 것처럼 서보 하기로 했었으니까 각자 안 얘기하라. 그러면 그게 서로가 그냥 이렇게 그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보 하나 그거 하기 위해서 책을 몇 권 본다는 거야. 안 그러면 토론에 참여 못 하잖아,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걔들이 보통 그 12주 내지는 14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책을 거의 한 그 70권 정도 이상 보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 2학기나 2학기 반 정도 되면은 틀이 생긴대. 학자적인 틀이. 근데 걔는 이제 그때 논문 쓰고 저기 하는데 그 말하는 거 뭐 하지 그냥 아주 또 중국 애들은 얼마나 말도 잘하는데 뭐 하는데 한국 와서 내가 이렇게 대학원서 아니고 저쪽에 보니 뭐 그냥 수업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럼 내가 교수는 그럼 뭐 하냐? 교수는 가만히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좀 한번 저렇게 하고서 하는 걸 내뱉었다가 나 이렇게 다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한 30분 정도 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다가 리뷰를 해주는가 봐. 그리고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렇게 평가해주고 그리고 또 다음에 이거 뭐 외에 참고서 같은 거 이렇게 저기 해주고
근데 그 비평이 굉장히 날카롭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 해보지 않으면은 못 알아채는 거지. 그러니까 걔들은 정말 따우시야. 선생이 없고 따우시라고. 그러니까 길 안내자야. 교수가. 그러니까 교수들이 유명하지. 그러길래 그 중국 사람들은 학교를 가지 않는다? 내가 말은 선생님 말은 조금 한 번 들을 때는 이상했고 두 번 들으면 좀 이해가 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안 가. 교수를 찾아. 여기 인터넷에 학교를 가지 않고 교수를 찾아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예 전공이다. 그러면 서예 전공 교수를 찾아가지 학교를 찾아가지 않아. 우리나라는 학교를 찾아가. 그러니까 김여애가 옛날에 내가 너 그러면 너 성균관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선생님 거기서 서예 누구한테 배우라. 그저께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뭐 인문학에서 뭐 아니면 뭐해서 뭐 한다고 그러면 그런 교수를 찾아가야지. 그 네. 교수 있는 학교를. 서울대만 최고봉은 아니야. 그 사람이 서울대에 있으면 더 좋지. 그래서 우리나라 그거 그때 지금은 그 고구려 역사 뭐 거기 있는데 그 고강리 거기도 북경 그 중앙미술에 있다가 그 박사관 할 때 고구려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전공자가 그 길림성이 있어가지고 충무준이라고 하는데 정원준 그 사람 그런 방면에 해가지고 실력이 있어. 그래서 걸리 갔어 박사관. 그렇게 해야 돼. 교수도 또 추천해줬고 제대로. 그래야지 올바른. 따라서 수업은 토론하는 거야. 여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면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생각과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 돼. 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말들은 개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냥 자기 선생님과 위에 사람 말 아니면은 인정하지 않고 그것만 따라가게 돼. 비판 정신은 없게 돼. 자기 사고의 길을 열지도 못해. 내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인정합니까? 인정.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 방식을 바꿔야 돼요. 지금. 그래도 옛날에 우리 할 때 주관식 할 때가 좀 그래도 공부 많이 했어. 객관식 하니까 공부 안 하게 돼. 나가라 다 나가라서 뭐 이렇게 찍으면 대충 맞아. 그래서 그 중에 3번이 좀 해답 확률이 더 많지. 모르면 3번 찍고 이러는 거가 벌써 공부 안 하는 거라고. 머리만 쓰잖아. 근데 주관식으로 쓰게 되면은 적어도 생각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뭐 말을 선생님 강의 갖고 뭐 듣기 좋고 여러 가지 뭐 함축적이고 많은 그 경험이 있어서 그 지가 경험하고 지가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덤블링 할 때 살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근데 맨날 그 손잡고 다니고 이거는 그거는 아니라. 영원히 그건 안 돼. 그런 교육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서예 공부도 마찬가지. 자, 아까 5가지 했고 또 마음이 급하면서 그 형체가 머무르는 거, 자기가 몸이 머무르는 거, 그게 일괴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했었지만 마음은 아까 같이 속으로 뭐 창작 의욕과 이렇게 나과 변화하려고 하는데 몸은 안 해. 따라주질 않아. 따라주지 않는 거가 아니라 솔직한 언어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엄두가. 일은 해본 사람이에요. 예. 일은 해본 사람이에요. 해본 사람은 딱 봐서 아 청소 같은 거 어떻게 뭐 할까 이게 금방 해. 못하는 사람은 맨날 요리 갔다가 옮기고 요리 갔다가 옮기고 아무것도 안 돼. 그 보면 알아. 아 저 사람 일한 사람인가. 금방 나와. 그 머릿속으로는 항상 뭐 생각하지. 근데 한 번도 시도 안 하면은 그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라. 그거야 지금 이게. 말은 부드럽게 이렇게 썼었지만 의미는 그런 거야. 마음은 급하고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은 안 따라도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첫 번째 어그러짐이라. 아주 뭐 이게 현대식 해석이야 이게. 예. 마음은 하고 싶으나 엄두가 안 난다. 이게 첫 번째. 아니, 몸이 안 따라준다. 엄두가 안 난대요. 엄두가 안 난다. 몸이 안 따라주니까 엄두가 안 난다. 또 뜻이 우배되고 형세에 굴복된다. 이것도 뜻이 우배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아마 그런 게 많을 거야. 그 특히 한글 계통에 더 그렇던데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쓰고 싶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이 그렇게 하고는 안 되고 주위에서 그렇게 하고는 콕콕 다 쪼아. 그러니까 내 뜻에 우배돼. 지금 쓰는 거가. 저번에도 그때 왜 조전 선생님이 그러셨나? 어디 뭐 이렇게 무슨 단체고 갈무리인가? 거기서는 그런 거 쓰면 안 된다. 이런 것 자체가 우선 그때 내가 그 말 듣고서 아우 좀 대단하다.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 어떻게 서예 그룹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정해놓은 거가 어디 있냐? 엄밀히 말해서. 예술인데. 어? 예술인데. 작품을 쓰는데 작품은 이런 걸 쓰지 말라고. 그럼 기계로 해가지고 그냥 걷다가 이름만 써주면 되지. AI에다가 맡겨가지고 그 기계에서 내용만 다르고 이름만 걷다 쓰면 되는 거잖아. 그거하고 지금 거의 똑같지 않나 내 말하고는? 그리고 형세에 굴복된다. 이거가 참 중요한 거야. 이게 바로 그 당시 유행서품이라는 거가 있잖아, 그지? 그 시대에 그렇게 맞춰야 된다고 다 그렇게 쓰는 거야. 근데 미친놈 보면 어떻게 미치느냐면요, 딴 사람도 그 시대가 전서 쓰는데 얘는 혼자 진서를 쓴다든가. 그럼 웃기는 애인데 나중에 보면 얘가만 남아. 종류가 그랬었잖아. 그때도 얘기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지? 자기가 있어야지, 자기가. 그러니까 품격이라든가 이런 거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조금 뭐 이렇게 변화가 그 안에 있다고 그러지만 내가 보면 전체가 대동소이한다고. 근데 거기서 미친놈 하나가 좀 있어야지 되잖아, 그지? 선생님 말은 알겠는데 꼭 그 미친놈이 꼭 저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의미 아시겠죠, 그죠? 예. 그게 두 번째 어그러지. 또 풍정, 날이 뭐 건조하고 또 바람이 건조하고 날이 무더울 때, 그때가 이제 3개 쓰지 말라는 거고. 또 종이와 먹이 어울려지지 않을 때, 어우러지지 않을 때, 그게 사학이에요. 그리고 정태, 뭐 성정은 뭐 게으르고 손이 막히고 그럴 때가 5번째 어그러지. 맞는 말이네. 그래서 이거가 뒤에 많이 인용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그러짐까지는 아니어도 만약 합한 것만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도 뭐 첫 번째, 두 번째 빼고 그런 거 빼고서 그 내용만 써도 충분히 작품하기 좋잖아요, 그지? 그럼 저런 거 쓸 때 보면은 합함만 가지고 쓰니까 합함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내용이. 그러니까 그 글씨가 거기 합함이 많이 나올 거야. 생각을 좀 하게 될 거야. 머릿속에는 이게 합함이 나오는데 손에는 그냥 기계로 쓴다. 이거는 좀 아니잖아. 이제 쓰다가 많은 거죠. 어? 쓰다가 많은 거죠.
그럼 처음부터 안쓴 아니요 그렇게 마음은 다 먹고 이렇게 하는데 또 손이 안 되니까 또 그러니까 아예 안 한 거잖아요. 결론은. 했잖아요. 하기는 하긴 했죠. 그리고 자 여기까지 좀 뒤에 좀 남았지? 다음에 해보니까 예. 아까우니까 다음에 하고 예. 그거 왜 그 발표 각자 서고 어? 왜? 같이 얘기를 같이 해. 뭐 어떻게 여자끼리들만 그렇게 서서하고 그러냐? 뭐 화학금 보냈던데 나한테 뭐. 아니 선생님. 딴 사람 뭐 다 보셨잖아요. 보셨으니까 봤어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건 보셨으니까 몰라요. 하라고. 아이씨. 한참 좋아요. 이거 보고 해야 돼요. 거기마저 왜 나를 갖다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는 막 오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알으면 굉장히 느는 거야. 예, 그래서 전에 그 강의 하실 때 통회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통회가 뭔가 이제 물론 이제 옛날부터 쓰는 말이라서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통해가 뭐야? 그러니까 통달아해서 깨우쳐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금 말씀 잘했는데 예, 그 여러분이 그 알아야 될 거가 제가 제일 그 싫어하는 거가 천자문이야. 나도 물론 어렸을 때 천자문 배웠었고 그랬었는데 천자문의 단점은 배우는 자체가 단점이야. 예를 들어서 뭐 하늘천 따지 아까 통해 모일회 통할통 모일회 이렇게 배운다. 근데 회는 모유지만 깨닫는다는 뜻이 있어. 통변론하고 통해가 돼서 통변이 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야지 변화가 되는 거야. 변화는 깨달음이 없으면 저번에 깨달음 얘기 내가 뭐 한참 얘기했었잖아요. 깨트리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지? 기본에 그 나를 깨트리고 기본 질서를 깨트리고 법도를 깨트리고 그래야지 변화가 나온다고 그때 그랬었죠. 깨트리면 깨우침이라고. 깨우침이 되려고 하면 통해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회는 통해서 뭐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기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등등을 다 해서 이렇게 그 모아진 것을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 바로 통해야. 그렇게 돼가지고 글씨로 자기 깨우친 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결과를 어떻게 자기 식으로 옮기는 거 그것이 통변이다. 그건 변화 나타나는 거지. 그렇게 설명하는 게 더 예. 맞지 않겠어? 예. 그래서 이제 통해를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제 거꾸로 이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제 뭐 평절, 험절, 평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무슨 뭐 초합, 분포, 뭐 험절 또 뭐 인석으로 마지막에는 인석으로 이런 것까지 나오길래 아 이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있으니까 아 예. 나와서 해. 일로 와. 자, 손 잡고 해. 나는 거기에 얼굴이 안 맞아. 자네가 맞아. 아 이걸 거꾸로 해야 이게 나오는 거야. 처음 분포를 배움에 이르러서는 단지 평정함만을 추구하고 이미 평정함을 알면 힘써 험절함을 추구해야 한다. 즉
맞추고 해야 한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험절할 수 있으면은 다시 평정함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는 이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 중간에는 좀 지나치면 그 이후에 통하여 깨닫는다고 일컫는다. 또 그 지나치는 거가 깨닫- 오버한다는 거야. 오버. 예. 통하고 깨닫는 사이에 사람과 그때는 함께 노숙해진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단락을 살펴보면은 초학이 있고, 그다음에 분포가 있고, 그다음에 평정이 있고, 또 험절이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초, 중, 후, 또 인서구로라는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그 중간에 추, 능, 귀, 또 미급, 과지, 통회.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이 관심이 갔던 게 통회였었죠. 이 통회가 이제 눈에 띄어서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초학은 처음 배운다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아기 때부터 뭐 전부 다 처음 배우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죠. 역시 여기에서는 서예에 관한 거니까는 서예도 뭐 처음 배우는 것을 초학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분포는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사전적인 용어로는 흩어져 퍼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서예에서는 그 분간포대, 그러니까 그 사이를 나누고 또 흰색과 백색을 이렇게 흰색과 검정색을 이렇게 적당하게 분포시키는 거. 흰 거는 공간이야. 예. 그런 것으로 분간포백으로 글씨를 쓸 때 여백을 안 맞게 배치해서 대소, 강약, 소미를 적절하게 하라는 뜻이다. 절절이 아니라 적절하게 하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평정의 평은 평평하다는 뜻이고 고르다는 뜻이고 또는 평안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정은 그 올곧다는 뜻이고 올바르다는 뜻이니까 즉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따라서 이 평정은 고르고 올바르게 쓰는 글씨, 즉 이제 서예에 빗대어서 쓰면은 고르고 올바르게 쓰는 글씨가 평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험절의 이제 험자는 그 위험하다고도 하죠. 험난하다는 뜻이고, 또 기이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삐딱하게 기울었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험난하고 기이하고 기울다, 이것은 뭔가 좀 평정한 것이 아니죠. 평정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절은 원래는 끊어지다라는 뜻이고, 또는 매우 뛰어나다. 그러니까 뭐 앞부분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사절이 있는데 그 아주 전륜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그 절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절은 그러니까 즉 아주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삼절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즉 절은 이 평정함을 뛰어넘어서 험난하고 기이한 아주 빼어난 글씨를 이루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초, 중, 후는 여기 이것은 굳이 특히 어려운 단어는 아닌 것 같지만 이 초에 해당하는 평정, 중에 해당하는 험절, 후에 해당하는 평정, 이게 있어서 제가 넣어봤고요. 그리고 인석으로는 여기 로자가 어떻게 보면은 뭐 늙을 로자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로자에 대해서 그 명나라 때 항록이라는 사람이 이 서법 마흔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서예에는 노수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른바 노는 결구가 세밀하여 빈틈이 없고, 또 어떤 그 형체, 체제는 고상하고 예스럽고, 또 바위 봉우리가 높이 솟아있는 것 같고, 또 깃발을 진영에다 늘어놓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을 어떤 노숙함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인석으로는 사람과 글씨가 함께 노숙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 능, 귀는 뭐 추는 추구하다는 뜻이고 능은 뭐 가능 동사 뭐 잘할 수 있다. 또는 귀는 뭐 어디로 돌아간다, 즉 귀착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급은 아직 아빗이 아니라 아직 미치지 못한 것이고 과지는 여기도 붙여야 되는데 이게 난 지나친 미치는 것이 것보다 항상 이르지 못한 이르는 게 나아. 왜 그러냐면 미치다 그러니까 미친놈 같아. 이르지 못한 것이고 그게 좀 훨씬 더 나아. 예, 과지는 지나친 것이고 통해는 통달하여서 깨닫고 이해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원을 분석해 보았고 그러면 무슨 이유로 처음에는 평정해야 하고 또 중간에는 험절해야 하고 또 마지막에는 뭐 평정함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인가 보면은 서예를 맨 처음에 배우겠다고 이렇게 붓을 딱 잡은 사람이 잘 쓰고 싶겠죠. 필법에 능숙한 어떤 서예가 대가의 흉내를 내서 붓만 휘두른다면은 진짜 원숭이나 어린아이에게 붓을 맡겨서 뭐 글씨를 쓰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피력이 기이하다고도 할 수도 있고 우연히 또 뭐 어떤 글씨 형태는 이룰 수야 있겠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을 피하려면은 번본 즉 교재를 보고 그 형태를 따라서 형태야 형체. 그 모양이니까 형태라고도 할 수 있고 그 형태를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똑같이 해보려고 형태는 내가 자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형체라고 그래야 돼. 그 형체를 따라서 이제 해보려면은 평정하게 될 수밖에 평정하게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교재를 보고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이 첫 단계의 평정은 즉 내가 어떻게 평정하게 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교재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즉 번본에 의한 즉 타의에 의한 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또 초학자라면은 번본을 따라서 평정함을 배워서 어느 정도 숙달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험절에 이를 때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되게 어느 정도. 그게 뭐 기간을 정해서 한다기보다도 어떤 그 3, 최소한 40년 이상 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인가? 아니죠. 최소한 그 번본하고 어떤 비슷한 수준은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이 실용적인 것이든 또는 예술적인 것이든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그 기초 단계로 단지 평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런 평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평정을 어느 정도 터득하게 되었다면은 그 다음 중간 단계인 험절 과정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산행을 하는 사람이 어떤 충분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듯이 기본적인 어떤 법도를 숙지하고 또 전과 피력을 안정적으로 분포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어떤 변화를 추구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즉 변화를 이루어낸 험절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험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험절은 전과 피력의 그 조합. 그러니까 역시 그 서예는 뭐 전과 피력의 조합이니까 전과 피력의 조합에 의해서 생성되는 어떤 특별한 그 동적인 자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자태로 강한 개성을 나타나게 되고 또 이는 기본 필법 즉 평정을 익힌 후에 서예에서의 그 예술적인 개성 자기의 개성이죠.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단계로 그런 단계를 들어갔다고 해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잘 썼다 해가지고 험절하게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억지로 험절을 추구한다면은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교기한 것일 뿐이다. 즉 계기가 좋아, 기계가 좋아. 기계. 기계 하여튼 대단한 기이하다고 하는 거가 더 낫고. 기하다. 계기라는 말은 별로 안 써. 기계라든가 기하든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평정에 들어서면은 이런 그 험절 과정을 넘어서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평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평정은 첫 번째 단계인 평정과 물론 단어는 똑같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 첫 번째 단계의 평정은 글씨를 배우기 위한 기초 단계로의 평정이지만 마지막 단계의 평정은 험절 과정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기교, 어떤 재주, 뭐 기교를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하면서도 그러한 뭐라 그럴까, 필립 하나하나에 어떤 기법을 함유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노숙한 필법의 운용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는 뭐 지나치고 그 이후에 통하여 깨닫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단계 요거 할 때 논문에도 아마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 요 표시를 했었잖아, 그지? 요 꺽쇠, 대꺽쇠 네. 했었으면은 요거는 꺽쇠야. 꺽쇠는 그 안에까지만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이야? 여기까지. 다시. 따라서 맞춤표가 없어야 된다. 아니 요 뒤에 나와야 돼. 여기 안에. 이렇게 나와야 돼. 아, 했자 뒤에. 그래야지 된다고 하는데 된다 안에 꺽쇠는 가로라. 저게 문장이 똑같으면은 가로를 치지만 가로 글씨가 같지 않으니까 대가로를 친 것뿐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없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뒤에다가 저거 마침표. 논문 쓸 때 꼭 저거 지켜야지. 안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할 거라고. 마침표가. 사고 쳐야 될 거야 아마 지금. 예. 알겠지? 예. 이 세 단계, 즉 평정, 험절, 평정 세 단계죠. 그 중에 처음에 그 미치지 못한다, 초입 이르지 이름은 못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법도에 대해서 아직 그 초보적인 단계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저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미친 거가 주어가 돼야 돼. 글씨가 미쳐야지 된다는 뜻이야 자꾸만. 예. 이르지 못하는 거야. 도달하지 못하는 거지. 미친 거가 된다. 예. 이르지 못하고. 뭐가 예. 그리고 중적과지, 이것은 그 기법의 극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험절이죠. 중용의 도에 맞지 않는 과유불급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후의 통계는 마지막 단계인 깨달음의 가장 높은 경지라고 하겠다. 즉 이는 율법에서 무법의 경지이자 신용서에서 예술을 추구하는 서예의 그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으니,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즉 종심소욕 분류구라는 그런 말과도 서로 통한다. 이 세 단계의 그 상호 관계는 그 학서 과정의 기본 법칙일 것이다.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 정리하자면은, 초학자는 평범한 필법과 분포를 익히고 그 후에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 험절한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지금 이것도 논문에서 만약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구도어가 돼. 네. 구어체가 돼버립니다. 종합하여 말하면. 네, 총지. 네, 마지막으로 종합하여. 정리하던 종합하여 종합하여 말하면. 네. 이것이 그 논문 쓸 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마지막으로 막 정리하자. 벌써 이렇게 하고 나면 문장이 예. 험절한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마지막 3단계에는 일재미, 네재미를 함유한 그런 평정함이 이르는 서예 작품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일 것 같아요. 이렇게 서예가 노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사람도 노년에 접어들어서 인서 부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사라 이것도 해석이 사람과 글씨도 이거 도가 글씨는 이게 더 낫죠. 사람과 글씨는 함께 노숙했습니다. 그게 늙어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말에 다 들어가 있지만 예. 예. 노숙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거 늙음을 언제까지 보는 것도 좀 있고, 그렇지? 예. 아무튼 그렇게 있어 생각했으면 질문을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가 더 확실히 정확해지잖아, 그렇지? 예.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여기 저 화학교 선생한테 좀 얘기를 그냥 받아 적기만 하지 말고 아까 마음으로 통해하고 얘기를 여기 허 선생한테 좀 할 게 없어? 너무 잘하셨는데. 잘하셨죠. 너무 잘하셨어요. 뭘 잘했어요? 아이, 쭉 아니 사실은 저도요. 요 부분을 조금 이제 본다고 봤어요.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일단 어려운 한자가 너무 적고 요달라게 또 그다음에 짧고 그래서 요걸 봤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제가 개웃기 안 해요. 그래서 아예 하다가 말았어요. 아이고 참. 아니 그리고 다른 거는 보니까 모르는 한자가 참 많아요. 어려운 한자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비교적 다른 것보다 어려운 한자가 적더라고요. 저도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통자도 통자나 통하다가 아니라 선생님처럼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꿰돌다 뭐 어쩌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맞아요. 찾아보느라고 봤는데 예. 선생님 하신 거는 아까 선생님 얘기도 말씀하신 못하겠어요. 천자문이 예. 문제라고 한 거죠. 천자문대로 하면 절대 안 돼.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나는 진짜 그러니까 천자문이 그 한문 배우는데 아주 그냥 악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어. 그래도 그거라도 할 수 있는 건 다행이지. 아이, 네? 아니에요? 저랑 같이 공부할 때 천자문 배웠다고 그러면 되게 하단 말이야. 그 진화 같은 애가 아주 그냥 왜 그러냐면 천자문 습관으로 자꾸만 그거밖에 해석을 하고 딴 걸 못 받아들인다니까. 그렇죠. 그런 건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5편에서 하는 게 보고 보시죠. 5편이지? 5편이라고 그러지? 거기서 5편 가지고는 안 되고요. 사전. 아니 사전을 사전을 봐야 보는 되죠. 게 자주 공부. 예, 거기서 사전도 어렵고 자전을 자전. 이게 그러니까 중국 사이트는 또 중국말로 돼 있으니까 더 그게 어렵죠. 어렵죠. 근데 진짜 찾아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한 뜻 가지고는 안 되고 뭐 되게 많더라고요. 민중서관에서 나온 하남 대사전이 값도 저렴하고 좋아요. 그게 제일 나. 저는 교학사 걸 갖고 있는데 그 학사 것도 괜찮아요. 그 이제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은 민중서림인가 거의 것을 많이 민중서관. 민중서관에서. 대사죠. 이게 그래도 저는 한문을 공부한다고 꽤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쉽죠. 떠듬떠듬 이렇게 번역도 훌륭하죠. 해보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또 선생님하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본문을 읽었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서구도 한번 다 쭉 같이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정도 되는 거지. 사실 근데 선생님 우리가 서구가 쉬운 그 것은 아니에요. 보지도 않은 그 선생님처럼 근데 아까도 그게 지금 항상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사람 특징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야. 그래갖고 누가 옆에서 잘한다고 그러면 아우 난 저거 못 따라간다. 전부 다
나는 그거부터 제일 먼저 깨뜨려. 내가 가르칠 때는. 그래서 제일 많이 올라가고 제일 많이 그 성과를 보는 사람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어.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좀 제일 바본데 제일 뛰어난 거가 그 소선 이정재야. 그거 대단하던데. 아, 그 사람들은 자기도 알아, 바본지. 바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해. 그러니까 그 책으로 나올 수 있었어. 그 번역을. 그거 다 자기들이 한 거야. 내가 안 했으면 내가 봐주지를 않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도 사전도 못 찾고 백환지 이게 고문인지도 몰랐던 두 사람이었었어. 딴 사람은 조금 아는 척 하고서 하다가 다 망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꼭 그랬었어. 이렇게 많이 하려지 말고 처음에는 한 줄. 나중에 그 강의 듣고 제일 좋은 거 한다가 그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말한 거, 난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똑같이 얘기해. 그리고 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지켰어. 그래서 나중에 석사 논문, 허영주 같은 경우 석사 논문 쓰려고 할 때,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니까 그 동물처럼 저기 한다. 그럼 화선을 집회를 나랑 같이 번역한다면 논문 쓰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 거야. 다행히 그 사람이 좀 일본어를 좀 알고, 일본어가 좀 해서 뭐 그랬었지만 아무튼 그랬고. 이정자 같은 경우 넌 책 한 권도 안 되고 넌 내가 보니까 최소한 2권은 해야 되니까 네 머리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되니까 딴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아는 척 하다가 다 망해버렸어.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나는 뭐 거기 뭐 엄두도 안 내고 감히 뭐 지레 발먹어 지레. 그건 다 망했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안 돼.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하라는 걸 어렵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경험이 많잖아. 그리고 일선에서 많이 가르쳐보고 지금도 뭐 가르치고 있고 뭐 그러겠지만 여기에서 꼭 뭐 이런 거 인속으로 하나 또 여기 아까 같이 5개 5합 뭐 하나 또 아니면 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여기에는 용어들이 사연론 하나만 할 거야. 그럼 걷다가 하는 거 주제만 놓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걸 써보면 되는 거야. 그대로 그게 처음부터 뭐 한두 줄만 써도 되지, 그치? 뭐 큰 걸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 아니야. 여기는 지금 그렇게 많이 여기도 했었고 지금 박사 논문을 쓰는데 지금 요 정도인데 여기도 미흡한 것이 많이 있어. 지금 보면 이 문장 전체가 촌스러워. 내가 보면. 촌스럽기는 그냥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몸에서 배운 거가 자꾸만 나온다고. 그 말 잘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몸에서 배운 거는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기독령 아니면 이렇게 누구한테 들은 거만 그것만 나온다고. 그게 아니라 그거를 한 번 더 사전이니 기타 많은 걸 해서 재련해가지고 요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가 지금도 많이 없어졌는데 그게 너무 좀 여기도 보면 딱 그런 걸 내가 느끼게 했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인사동 얘기하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학문적인 이런 거가 좀 많이 전문적이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이딴 거는 완전히 사투리와 시골 이런 말들이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딱 보면 종합해야 말하고 이게 벌써 논리와 이게 다르잖아. 똑같은 저기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이렇게 패턴만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것까지는 약간 뭐 이렇게 어떤 뭐 분석하고 나 그런 걸 원하지도 않지만 어떤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뭐 심수 하다못해 심수 쌍창이라든가 뭐 많이 쓰는 거 그런 걸 해가지고 내 느낌은 여기가 이렇다든가 어떤 이런 것만 발표하기 시작해서 발걸음이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정식 석사도 아니고 뭐 아니잖아.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서부에서는 단어가 좋은 것이 많고 그 단어들이 쭉 이어지는 거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 사단 지금 여기 당나라부터 이때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명청 지금까지도
이 서보의 그 취지를 가지고 쭉 이어져요. 하다못해 지금 요거 뭐 평정 험절 그 평정은 지금도 누구 뭐 서해 평안인데도 쓰고 등등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인용을 해. 또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뭘 갖춰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느낌만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반성하는 것도 좋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처음에 평정 어느 시간이 어느 때까지냐. 근데 나는 그 거기에 평정, 험절, 평정에서 어느 단계에 나는 속해 있을 것인가. 이런 반성만 얘기해도 충분히 공부에 의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크게 잡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앞에서 말을 못하는 거야. 나는 그런 걸 원하지가 않은 거야. 걸음마 띄워주고 입을 띄워주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아마 내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때도 그때는 침묵이고 지금도 또 침묵 일변도지만 그때 내가 느낀 거가 아 이분들이 좀 그 전부 다 그 뭐라 그럴까 좀 행세도 했었고 지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위치 신분 또 나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내 앞에서 용어 잘못 쓰고 아니면 뭐 잘못 하면은 그게 어떤 뭐 주눅 들고 아니면 또 면치레와 등등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는 거야. 나는 그게 싫은 거야. 그러려고 하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건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발 이해가 돼? 말로는 다 그냥 이해가 다 되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아주 지금 상황 곤란한 거 아니고 이런 걸 내가 모르니까 뭘 처방전을 못 내려. 의사가 제일 아주 그냥 원통한 사람 아주 그냥 땅을 치는 게 뭔 줄 알아요? 의사 환자가 딱 앉아서 치료해 주세요. 어디가 뭐 당신 의사잖아. 알아서 치료해. 아시는 그거 정말 그거 속 터지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다못해 전쟁도요 귀뜸이 가. 그래야지 부채도서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와서 가만히 앉아서 나 점 치러 왔는데요. 당신 용하다며. 그럼 못해, 그건 죽어. 기미가 있어요. 기미. 그런 거가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중국에서 이거 저 평정, 험절, 평정 요 가지고 논문도 되게 많이 나왔고 우리 저 지도교수 짱나올스가 그것도 이 글을 썼는데 그 한편의 논문이지. 난 그걸 읽고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같이 우리가 후학기나 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단계의 평정, 험절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심오하게 깨달으면은 그리 심오한 그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은 우리 짱나올스는 그 주역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우선 내가 잊어먹 아까 행간포백이라고 나왔었죠. 분간포백 여기 있고요. 예, 거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걸 엄밀히만 하면은 요 간은 자간 행간이야. 근데 실은 요게 장법에서 쓸 때는 자간 행간이 되겠고 결자 한 글자에서 쓸 때는 필액 간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도 이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한 글자가 필액이죠, 그죠? 근데 이 한 글자를 놓고 보면 이 하나하나가 필액이잖아, 그지? 예. 그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야. 간격. 간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장법을 얘기할 때는 자간 행간을 나누고 이 백은 공백이야, 흰 거.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백을 먼저 따져. 우리나라 사람은 흙을 먼저 따져.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도. 그러니까 걔들은 공백을 더 중시하지 우리는 피력을 더 중시한다. 그러니까 글씨가 뭉치고 글씨만 살아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은 공백을 더 따져. 그게 더 어려운 경지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뜻이야. 그것을 포는 분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까 주역을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 평정은 가장 원시적인 아까 그 분간 포백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판알처럼 쓰는 거예요. 수놓듯이 아무 생각 없이 가로 세로 갖고 이게 어울리고 글자 필력이 고루고루 하는 거. 따라서 그런 거는 처음에 배울 때 인물을 통해서 주로 많이 나타나요. 그죠? 제일 좋은 거가 뭐 구양순 그 구성군 같은 거가 그건 순도 99니까 그대로 배우는 거가 제일 좋다. 그런 거기에는 내 성정이 있어 없어? 없어야 돼. 그때 내 성정이 나오면 그게 안 돼요. 근데 한참 하다 보면 내 성정이 나오지. 왜 그러냐면 하나 할 때는 괜찮아. 근데 구양순 하다가 또 안진경을 해보네? 안진경 해다 또 양의식을 해보네? 그럼 이게 좀 달라요. 미국을 해보네? 간격과 이런 게 좀 다르거든. 표현법이. 그러면 이게 헷갈리게 돼. 구양순 같은 건 자루 쟀는데 이게 점점 자루 재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슬슬 내가 나오기 시작해. 내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하고 안 될 바에는 차라리 내거 이거 하고 왜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이 다 한계통으로 배웠다니까 또. 요렇게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험절로 들어가게 돼. 그 생각이 떠올리지 않으면 계속 수놓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근데 대개 그 중국 사람들 보면 그 30년을 기준으로 잡거든. 전체. 아 그게 많이 나와 여기 저. 한국 사람은 몇 년이야? 그러니까 그걸 만약 셋으로 나눠도 10년씩이야, 그렇지? 서예 완성을 뭐 보통 그렇게 많이 그렇게 써야 된다고 많이 그렇게 30년이라고 딱 못 박아서 뭐 이후까지도 그런 내가 서론 보니까 그게 몇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첫 단계, 세 단계 이렇게 나누니까 10년씩 잡으면 맞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럼 평정에서는 뭐냐면은 음양이 있는데 음양이 뭔지는 몰라도 음에도 아주 지나친 음이 있고 양도 지나친 양이 있지. 음을 여성이라고 보면 아주 지나친 여성이 있고 양을 남자라고 보면 아주 지나친 그 양이 있지, 그지? 그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붓고 튀기는 거지. 지나친 양이 일반 음을 만났다. 안 돼. 지나친 음이 일반 양을 만났다.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야한 영화 뭐 옛날 우리 그때 많이 했는데 그 누구지 그 병강세와 방금 뭐 있어 방금녀하고 무슨 옥mon가 옥녀하고 걔 둘이 만나면 괜찮은데 병강세가 다른 여자 만나면 다 죽어. 정력이 너무 세서. 옥녀도 그 동네 남자는 다 잡아먹어. 다 죽었어. 복상사. 근데 나중에 둘이 만나니까 그냥 태풍이 치고 그냥 그때 영화에서 보면 뭐 그냥 뭐 난리 나는 거야. 이게 바로 험절이야. 근데 그까지 갔던 험절도 만 해도
거의 한 몇 프로 단계는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 많지가 않아. 따라서 우리도 험절에도 보면 아까 그 기간을 따지고 보면은 10년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갔던 길은 내가 보면 험절에서 1, 2년이야. 1, 2년 차. 잘 나갔다고 하는 사람.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그 단계가 그렇게 가기가 쉬운 단계가 아니라. 한글 같은 경우 보면 거의 그냥 험절을 아예 생각도 못하는 까지를 지금 연관이 가는데 한 번에도 내가 보면 그런 거예요. 만약 험절 단계에서 그 정도까지 가면 벌써 그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누구냐 그 옥녀하고 그 병강세도 세월이 있지, 그지? 맨날 청춘이야? 하다 보면 나 때문에 옛날에 죽은 남녀들이 서로 반성할 거 아니야, 그지? 반성하면서 걔들 찾아가서 내가 무덤도 하고 빌어야지 가서 빌기 시작하면서부터 평전이 나오게 돼. 다시. 인생을 돌이키는 거지. 그걸 음량에다 비교해서 이따가 그 논문이 아주 길어요. 근데 거기에 설명과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험절 이렇게 이제 시시하게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그런 극단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라. 따라서 험절 단계만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사회들 보면 험절 단계 가려고 하면은요 그 깨달음이 있고 그 아주 그냥 고행스러운 길이 있어야지.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영화 봤었나? 그 금시조라는 그 드라마 옛날 프로가 있었어. 금시조? 금시조 봤어? 영화. 옛날에 명작 드라마 저 사람도 내가 저거만 볼 줄 알았어 내가. TV문 아빠. TV문 아빠. 그 이문열이 쓴 건데 이문열 자체가 그 광주에서 구령산인한테 그 서화를 좀 배웠대. 이문열 작가가. 그래서 거기 좀 보면은 뭐 안진경 무슨 뭐 필법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 그 금시조라고 하는 거는 용을 잡아먹는 새 이름이야, 전설적인.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 평정 단계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선생하고 대립되는 거야. 자기는 뭐 쓰고 싶은 글씨가 있고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해서 술 먹고 그냥 그러니까 글씨 보니까 너는 저작거래에서 그냥 술값밖에 돈이 안 되는 놈이라고 그냥 뭐 벼로 집어 던지고 뭐 그게 나가가지고 그냥 별 파괴 노릇하고 그지를 다 하는 거야. 아까 같이 그냥 뭐 치마폭에 써주고 나중에 죽을 때 가서나 그 선생님 하면서 명정은 네가 쓰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면서 울면서 쓰고 그러는데 거기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절에 가니까 그 금시절을 보는 거야. 선생님 옛날에 금시절 그렇게 말했는데 저 용을 잡아먹는 금시절거든. 그러니까 그 기상과 그렇게 하고 그걸 보고 나서 이 깨달은 거거든. 그게 이문 그렇지.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난 그때 몇 번 봤어.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한번 이렇게 뭐 해서 우리 학생들 많이 돌려줬었어. 내가 다운 받아가지고. 텔레비도 아마 뭐 이렇게 좀 유튜브 검색하면 나오고 있을 거야. 금시절하고 이문열. 보셔요. 그런 거 보면은 비슷하지. 그런 과정을 겪을 때, 그 고통스럽고 막 이런 걸 겪을 때 그게 바로 험절이야.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요, 내가 볼 때 물론 좋은 과정에서 착실히 크고 뭐 엄마 말 잘 듣고 뭐 인류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서 이렇게 하고서 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험절 물론 나름대로 겪겠지만 거의 못 겪어. 이렇게 어려운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보니까 다 뭔가 좀 불편했던 사람들이 분기택천에서 뭐가 된 거예요. 그 한이 있어야지 돼요. 서편제 보면 그냥 그때 딸내미랑 목을 갖다가 눈을 갖다 봉사로 만드는 그런 한이 나와야지 된다.
어떻게 한이 없는데 이 소리가 나오고 어떻게 글씨가 나오냐. 마음 좋게 평화롭게 이렇게만 쓰. 그거는 맨날 평정단계예요. 험정은 꿈에도 못 꿔. 거기 그러잖아. 거기 그래서 너 한이 담긴 소리가 그러고서 너 돈도 좀 벌지 말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산속에 가가지고 그냥 그 하잖아. 이런 단계가 바로 험절 단계라고. 이런 단계가 지나쳐야지 뭐가 되지. 세상만 맨날 부침과 같이 하고 이래가지고서는 험절이 자기 고향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거는 안 돼. 쉬운 게 아니라 우선 자기 불편한 거 뭐 한이 있어야지. 하고자 하는 욕이 강하든가. 슈발츠도 그랬다잖아. 그 어렸을 때 그 집이 좀 부자고 이렇게 그 하는데 그 씨름하고 그러는데 씨름해서 상대편이 지니까 그 새끼가 그랬다잖아. 나도 너처럼 고기 맨날 먹었으면 내가 너 이길 거라고. 그 다음에 딱 해가지고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가고. 나는 그렇게 살았을 때까지 그랬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지 자기가 뭐가. 그래가지고 평생 아프리카 슈바이처 그게 된 거잖아. 그때 만약 씨름을 안 했었으면 그냥 고운 도령으로 계속 자랐겠지. 아픔이라는 거가 있어요. 혼자 숨어 사는 기간이 좀 있고. 바라바라 밤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말을 하나 침묵 일관이고 참.